신앙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주풀이입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의 영성과 내면을 진단을 해드립니다. 영성과 심리 시간이에요. 예. 자, 첫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미성숙한 사람이란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사람들 뉴스에 종종 등장을 하던데 시모님,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평가할 때 뭐 성숙, 미성숙으로 나누는데 사실 모든 인간은 미성숙하죠. 성숙해지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유별나게 이렇게 미숙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른인데도 미숙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 금쪽이들이다라고 그래요. 예, 금쪽이 논란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네네. 애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금쪽이들이 어른 있어요. 금쪽이다. 예. 자, 첫 번째 특징은 네. 자기 패거리들을 몰고 다녀요. 아, 혼자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 하다가 패거리만 새기면은 이제 갑자기 목에다 힘을 세우고 그러는 것.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네. 예, 이게 미숙아 특징 1번. 네. 2번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배우자를 구하는데 네. 완벽하고 이상적인 배우자를 구하려고 그래요. 아, 그게 될까요? 그러고 싶었는데 없어요. 예, 없죠. 없어요. 그렇게 구하려다 보니까 차기도 하고 차이기도 해요. 네. 관계 맺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미숙한 거고, 세 번째는 환상적인 사랑을 원해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환상적인 사랑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남자들의 환상이요? 그건 모르죠. 뭔가요? 내 배우자가 항상 집을 지키면서 나를 그리워하고 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집안 청소를 싹 해놓고 문 앞에서 남편님 오셨어요? 라고 그러고 절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나를 왕처럼 대해주는 그런 배우자를 원해요. 가능할까요? 예. 그러려면은 가사 도우미랑 살아야죠. 그렇죠. 네. 가사 도우미 깨끗하게 청소 딱 해놓고 오셨습니까? 뭐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네. 그런 환상적인 사랑을 원하고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것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건 묻지도 않고 예, 이런 사람은 이제 미숙한 사람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해요. 사실대로 말해.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있는데 진실 게임 같은 거잖아요. 아, 진실 게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과거를 다 얘기해봐. 난 이해할 수 있어. 네. 근데 자기가 나 이해하니까 얘기해봐. 문제는 이 일도 못해. 남이 진실하지 못한 건 용서를 못하는데 내가 진실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나간 거. 내로남불. 내로남불. 그건 그쵸. 지나간 거.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나 딴 사람의 비리는 막 파헤치면서 내 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해하는 이게 미숙아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네. 성숙한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은 회피하고 네. 회피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한다. 그래요. 그걸 이제 폴리에나 현상이라고 그래요. 폴리에나 현상. 폴리에나. 사람들은 두렵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폴리에나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사고가 터졌는데 네.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해결은 안 하고. 그렇죠. 기도는 많이 했는데 네. 실제 현실에는 직면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를 이제 폴리에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회피성 성격 장애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타협을 안 해요. 갈등이라는 건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고집을 세우고 자기 얘기만 해요.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근데 늘 우울과 불안을 달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성숙하기를 거부하니까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죠. 네. 누가 그 비위를 다 맞춰주려고 그러겠어요. 필요하니까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이 권력이 없어지면 다 떠나요.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해요. 신경 안정제를 달고 산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의지로 극복하기보다 약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
인생을 쉽게 살려는 사람이다. 네. 라는 것이 미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약간 남 얘기 같기도 누군가가 하고 떠오르죠? 예. 많이 떠오를 거예요. 아마. 마음이 어지럽네요. 누군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나인 듯 너인 듯 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나는 과연 미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한번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사례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자기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 일단은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자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과 없다고 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다. 네. 근데 있다고 하는 사람 쪽이 데리고 살기가 편하다. 없다고 하는 사람이 힘들다 그래. 나는 문제가 없고 다 네가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런 사람들을 성격장애자라고 그래. 오. 근데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자기 문제만 보면은 신경성 장애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치료는 네. 신경증 장애자만 가능해요. 신경증 내 내가 탓이다 하는 문제가 사람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상담을 받아. 네네. 근데 성격 장애자들은 찾아와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맞아요. 해. 그래서 그 사람 문제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정신과에 찾아가야 될 사람은 안 가고 안 와도 될 사람만 간다 그러잖아요. 정신과에 가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나 약을 달라라는 사람들이 이제 성격 장애자고, 정신과에 가서 내가 뭐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내가 약을 먹어야 되나 보다. 그러면 신경증 장애자라는 거죠. 근데 성격 장애자가 늘어날수록 사회가 시끄러워요. 신경증 장애자가 많을수록 사회가 조용해요. 성격 장애자들은 신경증 장애자들은 자기 문제만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가서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 탓이요. 남 안 쳐다보고. 그래서 조용해요. 성격 장애자들은 모여서 계속 남 얘기하는 거. 싸워요. 본당시면 뭐 잘못이고, 수녀도 잘못이고, 신자도 잘못이고, 누구 잘못이고, 나만 정상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 네. 심리치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문제는 다 가지고 산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끄러울 필요는 없어요. 네.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그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단지 이제 내가 문제가 이걸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생각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대개 마음 안에 있는 문제는 네. 상처 때문에 생겨요. 콤플렉스가 상처. 그래서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마음의 상처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상처 치유는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상담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담가들한테 가서 문제를 얘기를 하면 상담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찾아주고 치유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상담가들이 필요해요. 심각하면은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심각한 정도 아니다, 정신과에 갈 정도 아니다 그러면 상담가하고 대화를 통해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가를 그렇죠. 찾아가 보셔라. 고민하면 악화돼요. 악화된다. 네. 자, 세 번째 케이스, 영성과 심리 마지막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병리적 영성에 빠져 있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는다. 여기서 병리적 영성이란 어떤 뜻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네. 병원에서 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성당에서 기도만 한다면 성인일까요?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하루 종일 기도를 안 되죠,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 성인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실 생활에서는 그렇게 살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요. 그렇죠. 다 망가지고. 그렇죠. 그게 병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영성생활을 하는 것은 가정을 더 건강하게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린다 그러면 그건 병리적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이비 종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사람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차단시켜요. 맞아요. 가정의 성화, 가정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버리고 그 사이비 교회에 들어오라 그래요. 거기서 차단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병지적 영성의 또 하나의 문제는 나는 나만 구원을 못 받아. 구원 불안증이 있어요. 그건 문제라는 거죠. 딴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도 나는 못 받아. 네. 이건 종교적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딴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는데 나는 14만 4천 명이 뽑혔어.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분이지 쪼잔하게 어떤 놈만 사랑하고 어떤 놈은 이렇게 믿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변태적이고 잔인하고 엄격한 분으로 묘사하는 그 영성이 병리적 영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병리적 영성으로 신자들을 호도하고 심지어 착취하고 갈취하는 그런 종교들이 우후죽순으로 요즘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사회적 환경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교회가 좀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에 뭐 예를 들면 미성숙하다는 부분이나 내가 문제가 많다, 아니면은 또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또 나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자존감이 많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그렇죠. 같아요. 멘토가 선생님. 필요하고 네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교는 어떤 이해관계가 없이 모이는 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이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상처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필요한데 근데 사이비 종교는 이제 교주가 독식을 하려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신도들을 착취하니까 거기는 정말 독버섯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식물이 심리치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네. 어린이 그 아토피 증세 있잖아. 네네.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그게 왜 생겼을까? 일본 의사들이 연구를 했더니 너무 위생적이면 아토피가 생긴다. 너무 깔끔하고. 예.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들 갖다 씻기는 거 보면 거의 껍질을 벗겨요. 애를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한다고. 근데 그게 사실은 애들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흙에서 살지 않고 네. 콘크리트 안에서 살면서도 문제가 생겼고 더군다나 땅에서 멀어지잖아요. 고층 아파트.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흙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제일 건강하대요. 네. 그래서 학자들은 초등학생 때까지는 시골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울에서 물고기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친구들하고 장난도 치고 이런 어린 시절을 가지면은 뭔가 마음이 건강한데 지금 애들은 아파트에서 살아요. 맞아요. 자, 아파트도 이렇게 막 다양하지가 않아요. 이름만 다양해. 제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똑같은 하얀 상자곽들이 전국에 다 퍼져 있어요. 한 채에 뭐 몇 억, 뭐 10억 넘어간다 그러는데 실際위에서 보면은 다 청량가이고 다양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가로 지어놓고 고가로 팔아먹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살면서 자연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이 좋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네. 그런 가운데서 젊은 아이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폐쇄된 공간들이잖아요. 뭐 아파트 주민들끼리 모여서 친교를 하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서로 인사 안 하잖아요. 귀찮다고. 이웃집에 이사 왔다고 찾아가도 돌려보낸대요. 나는 안 만나겠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다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컴퓨터 같은 거에 이제 집중하거든요. 컴퓨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리에 나와서 흉기 들고 묻지마 그 폭행을 저지른 애들이 바로 그렇게 산 애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식물이라는 거예요. 식물. 예, 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교도소 수감자들을 상대로 관찰을 했더니 교도소가 이렇게 도시에 있는 게 있고 시골에 있는 게 있대요. 근데 교도소 밖을 내다봤는데 밖에 논밭이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 곳에 있는 교도소 수감자들은 건강하더래요. 오. 도해지 있는 수감자들이 병들었다는 거죠. 네네. 병원에서 환자들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돌아봤는데 벽밖에 안 보여. 하얀 벽밖에 안 보여. 그런 환자들은 회복이 늦고
밖을 봤더니 나무가 보여. 그럼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미국 시카고에서는 네. 그 대규모 공공주택을 개발을 했는데 녹지가 포함된 택지가 있고 녹지가 포함되지 않은 택지가 있는데 나중에 범죄율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녹지가 있는 데서는 범죄율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식물하고는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창조성 문제도 그렇다 그러는데 네. 일본의 심리학자는 시바다 세이치 스치키 나오토라는 사람이 사무실 두 곳을 놓고 네. 한쪽에는 화분을 가득히 놓고 한쪽에는 화분을 하나도 안 두고 직원들의 그런 효율성을 갖다 봤더니 화분이 많은 곳의 직원들이 효율성이 높더라. 일의 효율성이 높더라라는 게 나왔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진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초록색은 네.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먹을 것이 있는 걸 상징한다. 네. 빨간색은 불, 사막 이런 걸 상징하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색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노란색, 빨간색 이러면 거의 미친대요. 근데 초록색을 보면은 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편안해지죠. 그렇죠. 네. 그게 초록색을 보면은 저기 물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에서 그 대상들이 낙타 타고 가다가 제일 방어하는 게 모래더미에서 초목을 발견했을 때. 오아시스.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곳에는 물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인간이 생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식물이기 때문에 식물을 옆에다 많이 두는 것이 창조적이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 묻지마 폭력 저지르고 네. 나는 이렇게 뭐 조현병이다라고 그런 아이들을 깜빵에 보내더라도 식물이 많은 그런 데다가 보내고 식물들을 가꾸는 작업을 시키는 게 그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집에 갈 때 식물을 하나 사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예, 화분을 들게 많이 되네요. 두시고 화분에도 다 이름을 지어주시고 네. 그냥 대충 물 뿌리고 그러지 마시고 너 오늘 많이 피곤하겠다 누구누구 뭐 스텔라, 마리아 이름을 다 지어주는 게 좋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집에 가서 한번 꼭 해볼게요. 예. 자, 사주풀이 마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게시판에 사연, 궁금증 올려주시는 분들께는 선물도 준비해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